오늘의 주제는 베트남에서 교통 갈등으로 인한 폭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혹시 신호등에서 멈췄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공격한다는 상상이 가시나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교통 갈등이 일어나는 배경과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빈북성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트럭 운전자가 신호등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픽업 트럭에 타고 있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었죠. 이 운전자는 단순히 앞차의 불안정한 주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상대방을 자극했는지 곧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빨간 신호등을 멈추었을 때 운전자는 구타를 당했다. 앞에 있던 픽업 트럭이 비틀거리는 조짐을 보이는 것을 보고 방향을 틀어 다른 차선으로 달렸습니다. 빨간불에 멈춰섰을 때 픽업 트럭이 그의 옆에 멈춰섰고 트럭에 탄 사람들이 갑자기 지나갔다. 한 청년이 문을 잡고 쿠엉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네가 내 차를 위협했는데 싸우고 싶니? 승객이 그를 멈춰 세웠음에도 청년은 계속해서 기내로 뛰어들어 쿠엉을 폭행했다. 가게 주인과 아이는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 어이가 없네. 영상 다시 볼게요. 아니 당연히 이렇게 있으면 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뭐를 위협했다는 거지? 진짜 이해 안 가지 않아요? 와 나 진짜 충격적이다. 와 진짜 무섭네요. 아니 뭐에 화가 난 거야 도대체? 아무튼 바로 다음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단순히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앞 차량에 이동 요청을 했던 것이 뜻하지 않게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길이었습니다. 병원 앞에 정차한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차량 이동을 부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며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투유 병원 앞에 사람을 때리는 운전자를 소환했다. 운전자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한 뒤 돌진해 타이 씨의 머리를 연달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참석한 몇몇 사람들이 개입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버리고 이를 피해 길가로 걸어가자 이 사람은 그를 쫓아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뒤에 있던 차의 머리를 부딪혔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대화를 하기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실제로 주 교통수단인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훨씬 더 많고 실제로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모르는 폭행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폭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 정말 저런 행동들은 무조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몇몇 저런 사건 때문에 베트남 국민들도 처벌 수위가 낮아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많은데요. 베트남 사람들 댓글을 보면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며칠 전에도 40살짜리 한 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네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났길래 그 정도로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에 VTN에 나와서 후회한다며 온갖 말을 하더니 결국 4개월 임시 구금 명령을 받았고 설 연휴 후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2, 3년은 확실하겠네요. 이런 깡패 같은 행동은 반드시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최대 처벌로 강하게 다뤄야 하고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압수한 뒤 어떠한 형태로든 재시험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시 법을 어기면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뉴스를 아예 안 읽는군요. 설날을 혼자 보내게 된 걸 축하합니다. 깡패인가요? 설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제발 돈벌 궁리를 하세요. 문제를 일으킬 생각 말고요. 베트남 국민들도 약한 처벌로 인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일 경우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신체 손상률에 따라서 2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고 절차가 복잡해 많은 사건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 벌금형인 경우가 많아 베트남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친절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무리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을 하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그들이 무리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 또한 역시 불쾌함을 느끼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몇 달 전에 베트남을 여행했던 한 유튜버가 폭행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꼭 교통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언어 장벽에서 비롯된 오해, 무리한 흥정으로 인한 갈등, 술집이나 클럽에서의 음주로 인한 실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즐기는 태도를 가진다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빠르게 베트남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